최근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감자, 바로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HBM4는 이전 세대보다 20에서 30% 비싼 약 $700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죠. 재미있는 건 범용 D램 가격도 덩달아 올라오면서 수익성이 HBM 못지않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굳이 범용 D램 라인을 희생하며 HBM만 찍어낼 이유가 없어졌고,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캐파를 조율하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슈퍼 공급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16일 개막하는 GTC 2026 컨퍼런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젠슨 황이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 GPU를 발표하면서 3대 메모리 제조사 중 가장 먼저 HBM4 납품에 성공한 삼성을 꼭 집어 언급할지가 관건이죠. 현재 루빈의 HBM4를 쓰는 곳은 엔비디아가 유일하지만, 만약 대항마인 AMD까지 차세대 모델의 HBM4를 탑재한다면 오랜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삼성이 가장 유력한 공급사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 30% 탈환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죠. 하지만 루빈이 나온다고 클라우드 시장의 고민이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TSMC의 첨단 패키징 한계와 초기 수율 문제 때문에 2026년 하반기에는 극심한 공급 병목과 가격 상승이 확정적인 상황이죠. 돈이 있어도 칩을 구하지 못하는 이 혹독한 조달 환경 속에서 대안인 블랙엘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서 AI 클라우드로 완벽하게 피벗한 아이렌의 생존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렌의 첫 번째 탈출구는 루빈 출시 전 공격적으로 블랙엘을 선매입해 조달 원가를 낙인시키는 전략입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현금을 투입해 4,200대의 B200 GPU를 추가 확보하면서 총 보유량이 무려 8,500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물량은 캐나다 프린스 조지 캠퍼스에 집중 배치되며 향후 최대 2만 대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남들이 비싼 값에 칩을 구할 때 이미 고정된 저렴한 원가로 시장 점유율을 흡수하겠다는 영리한 계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진짜 병목은 칩 개수가 아니라 전력과 냉각입니다. 아이렌은 부지부터 전기 인프라까지 직접 운영하는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이죠. 칩당 1000W를 가볍게 넘기는 블랙엘 시대에는 공랭식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이들은 채굴장 시절부터 쌓아온 초고밀도 노하우로 인프라 전체의 칩에 직접 맞닿는 다이렉트 투 칩 액체 냉각 시스템을 이미 선제적으로 깔아뒀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를 써서 전력 단가까지 낮추니 운영비 절감 효과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채굴의 불확실성을 버리고 AI 클라우드로 100% 넘어온 아이렌의 무기는 바로 장기 수익 계약입니다. 풀사이드, 투게더 AI 같은 유망 기업들과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하며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죠. 2026년 1분기 AI 매출 5억 달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연간 반복 매출 34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엄청난 가이던스도 발표했습니다. 시장 단가가 요동쳐도 이미 단가가 고정된 장기 고객들 덕분에 막대한 초기 설비 투자금을 아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완벽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무거운 자본 지출, 즉 헤비 캐파 구조입니다. 델과 58억 달러 규모의 장비 구매 계약을 맺고 만기가 긴 전환사채까지 대규모로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했죠. 훌륭한 파이낸싱 구조지만 루빈 세대로 넘어가면 클러스터 구축 단가는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만약 고객 수요가 끊기거나 공급이 밀려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단 한 분기라도 꺾인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 상환액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 공급망의 냉혹한 현실과 속도전입니다. 루빈 GPU가 본격적으로 풀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천문학적인 자본으로 엔비디아에 직접 물량 확보 압박을 가할 겁니다. 델 같은 우회적인 파트너십으로 칩을 구하는 아이렌은 이 괴물들과의 경쟁에서 6개월 이상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큽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애써 지어놓은 인프라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결국 감가상각이 진행된 구형칩으로 단가 후려치기 경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의 스펙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선도 기업인 코어웨이브는 엔비디아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추가 유치하며 공식 전이부대로 입지를 굳혔고 메타와 140억 달러짜리 인프라 계약까지 맺었죠. 네비우스는 1000명에 달하는 엔지니어와 독자적인 제어망으로 GPU 세금을 제로로 만드는 막강한 소프트웨어 해자를 증명했습니다. 태생이 채굴 업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아이렌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우선순위 경쟁이 가장 큰 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열의와 리스크를 완벽하게 뒤집는 팩트가 있습니다. 루빈이 나온다고 블랙엘 수요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빅테크들은 GPT-5급의 차세대 최상위 모델 학습에는 무조건 루빈을 투입할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AI 챗봇 같은 추론 작업에까지 그 비싼 루빈을 쓰는 건 엄청난 비용 낭비입니다.
철저하게 이원화된 워크로드 분산 덕분에 가성비와 전력 효율이 극대화된 블랙엘 수요는 넘쳐나고 아이렌의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블랙엘 수요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25년 말에 터졌습니다. 바로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의 97억 달러 규모 장기 계약입니다. 더 놀라운 건 MS가 전체 금액의 20%인 무려 19억 달러 이상을 선급금으로 사줬다는 점이죠.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당장에 폭발하는 추론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아이렌에게 칩 살 돈을 쥐어주면서 인프라 구축을 외부로 영리하게 아웃소싱하여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그럼 MS가 왜 그 수많은 기업 중 아이렌을 선택했을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당장 칩을 꽂고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완벽한 물리적 가용성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부지 구하고 변전소 지어서 전력망 승인받으려면 평균 4년에서 6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아이렌은 텍사스 칠드레스의 200메가와트 규모의 액체 냉각 인프라를 당장 올해 안에 켤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준 것이 가장 완벽한 낙인 무기였던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 2027년으로 넘어가면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TSMC의 첨단 패키징 캐파가 확충되고 HBM 수율이 궤도에 오르면서 GPU 자체의 극심한 공급 병목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칩 조달이 쉬워지면서 컴퓨팅 시장의 가장 큰 병목이 실리콘 칩에서 전력과 냉각 인프라로 완벽하게 이동하는 거죠. 전 세계가 루빈을 사 모아도 수백 기가와트의 전기를 감당할 물리적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바로 이 시점에 아이렌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최근 오클라호마 1.6기가와트 캠퍼스까지 추가하며 확보해둔 총 4.5기가와트라는 무식한 전력 파이프라인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해자가 되는 거죠. 현재 발표된 목표 매출 34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이 중 단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은 고스란히 초대형 성장을 위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칩을 샀는데 전기가 없어서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이곳은 구세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GPU 병목이 풀리는 27년 이후 아이렌은 가장 무서운 리스크였던 조달 원금과 막대한 이자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방됩니다. 고객들이 직접 구해온 루빈 서버를 꽂아주고 공간, 전력, 액체 냉각 시스템만 초고가에 임대해주는 코로케이션 모델로 비중을 싹 전환하면 되니까요. 칩 감가상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희소한 4.5기가와트 전력을 무기로 프리미엄 임대료만 챙기는 가장 우아하고 이익률 높은 AI 데이터 센터 건물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